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 부모 멘토링. 오늘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뇌과학자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박사님, 네. 지금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면서 네, 참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졌죠.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네, 뭐가 두려워요? 아이들과 함께 할까봐.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네, 네, 참 그냥 학교를 보냈으면 네, 또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케어를 하면 되는데 네, 네. 아침부터 그렇죠. 깨워서 네, 네. 삼시세끼 밥을 해주면서 네. 탁 이렇게 돌본다는 게 쉽지가 맞아요. 않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즘에 다 지금 불안해하고 있답니다. 예. 아, 정말 이게 우리에게 경제나 이런 쪽도 음. 많이 손실을 주지만 정말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극동방송을 듣고 있고 이 시간 유튜브로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의 또 자녀 또 여러분의 그 모든 만남과 관계 가운데 좋은 일이 있기를 저는 응원하고 네. 기도하고요. 네. 그 마음, 좋은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냐. 네. 근데 오늘 박사님은 좀 무시무시한 단어를 네. 부제로 저에게 주셨어요. 네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무너지는 아이들. 그렇죠. 어. 코로나에 무너지는 경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도 무너지는데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무너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너지는 애들은 중상위 중에서 착했던 아이들이에요. 착해 보이는 아이들. 착해 보이는 아이들.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엄마가 너 학교 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럼 네 하고 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에 와서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차곡차곡 잘했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중상위 그룹이 많아요. 예. 그래서 중상위 그룹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 이 아이들은 본인이 계획하고 실천해봤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어머니가 학교에서 말 잘 들어라 그러니까 정말 가서 말 잘 듣고 왔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예. 집에 와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네가 스스로 해라고 해보니까 자기 주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렇다고 어머니가 하루 모든 일과를 다 아이에게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무너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꼭 성적이 무너진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패턴에서 그렇죠. 우리가 늘 이 정도 해왔고 뭐 책도 이 정도 읽고 네. 이렇게 해왔던 그런 루틴한 그런 모습들이 이 방학은 또 아니죠. 코로나19라는 네. 이 시대 앞에 무너져 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학교 갔다가 또 뭐 학원 갔다가 이렇게 집에 와서 집에서의 패턴이 숙제하고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면 하루 일과가 끝나요. 그러고 나서 뭐 자기 시간 별로 없는데 하루 종일 자기 시간이다 보니까 인강 듣는 거 외에 나머지 시간에 대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조절이 안 되고 아예 상위 그룹 애들은 자기들이 정확하게 시간을 조절해서 쓰죠. 예. 근데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 자기 조절이 안 되면 당연히 자기 주도 학습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주도 학습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네네. 우리 자녀 교육 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무도 모르죠. 예. 그거를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겨울에 전지훈련 하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만들어야죠. 지금은 전지훈련 기간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게 뭔가를 보고 화내고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저 부분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주도가 스스로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 주도 학습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도 없어요.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번 기회에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죠.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본다. 아니 박사님,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7개월이 지났는데 또 뭘 만든다고 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서 하루의 계획을 과연 얘가 하루의 계획을 아침에 짜고 일어나서 짜고 그거대로 실천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대로 실천을 하면 그 안에
학교에서 인강 듣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책 읽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예.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이렇지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을 짠 데다 난 하루 종일 핸드폰 손에 쥐고 있을 것이라고는 안 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그걸 했을 때 그렇게 본인이 하고 저녁에 아이와 함께 하루의 일과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서는 짜자 그래가지고 짜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계획표대로 오늘 잘 됐는지 점검해 보는 거는 저도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점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점검. 해보면 아이가 그거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러게 아니 뭐 또 살려는 친구들만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 그거대로 못 살죠. 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부터 첫 숟갈에 배부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부모들은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너 TV 보고 네. 계속 있더라. 내가 볼 때 너는 잔소리 안 하면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안 해. 왜?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어떻게 한 번에 되냐고요. 그러면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가 됐어. 그 하나만 됐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그 된 하나를 가지고 정말 칭찬하고 그 다음날 2개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박사님 말씀 들으면 계획표를 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 짜본 적 있어요? 이야, 또 이렇게 없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런데 즉흥적이었다 우리도. 예, 부동산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과 자녀 교육과 어떤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실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 문서상으로 네. 어떤 일을 할 때 네. 뭐 주간 업무 계획표, 뭐 월간 그렇죠. 계획표 세우잖아요. 자녀를 위한 네. 계획표를 진짜 이렇게 탁탁 세워본 적은 정말 해봤냐는 거죠. 내가 일주일에 회사 와서 직원들 미팅은 몇 시하고 뭐 쭉 계획을 짜듯이 이번 주 아이들하고 언제 놀아주고 언제 어떻게 갈 거 이런 계획을 한 번이나 짜봤냐는 거예요. 못 잡았어요. 못 죄송해요. 짰으니까 실천이 되겠어요? 어.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한번 해주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죠. 그러나 계획표를 짜게 되면 그거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아이에 대한 계획표를 짜야 되지만 아이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계획을 짜서 그것을 실천했는지 못했는지 부모가 함께 저녁에 함께 봐서 실천해 준 그 하나를 크게 확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하나가 열이 되는 거지 안 된 9개를 가지고 비판을 하면 그 하나마저 없어지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박사님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요. 네. 체크해 주다 보면요. 네. 이게 정말 객관적이고 냉정해지면 좋은데 우리의 감정이 막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더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를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가 자녀 교육을 할 때는 예. 항상 부모 교육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항상 부모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안 해봐서. 근데 본인도 계획을 짜보면 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아이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책도 안 읽으면서 야 너 그 책도 안 읽니? 학생이 엄마는 안 읽잖아요. 근데 엄마가 읽으려고 보니까 엄마도 책 읽는 애가 안 만들어서 정말 책 읽기가 막 힘들거든요. 바쁘고 분주하고 한데 그 나도 일주일에 책 한 권도 못 읽으면서 애들 보고는 너는 어떻게 일주일에 책 한 권도 안 읽니? 근데 엄마가 읽어본 엄마는 일주일에 책 한 권 읽는 거 공부하면서 읽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얘가 반 권을 읽었어. 너 대단하다. 엄마보다 낫다. 근데 내가 안 해보니까 야 그것도 못 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읽어. 저 아까 코로나 이 기간이 전지훈련 기간이다라 말씀하셨는데 네.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우리의 전지훈련 기간이 네. 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 기간에 저 아이와의 관계를 정말 나도 함께 계획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정말 이번 기회 말고는 언제 또 있겠어 이런 기회가. 아멘. 그런데 정말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아이하고 함께 하고 싶어도 정말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같이 있고 싶어도 그게 너무 아쉬웠잖아요. 근데 이제 함께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코로나가 나에게 준 일생의 아이와 나의 관계를 좁히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계획하고 정말 3개월이라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아멘. 가장 좋은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코로나19 전지훈련 편이었습니다. 전지훈련 편 1편으로 네. 함께했고요. 이 코로나19의 기간, 이 장기화되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박사님 오늘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실천해라. 오늘 함께 오늘부터라도 바로 아이와 함께 계획표를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표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네, 와, 좋습니다. 뭐 단순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 두 분 그리고 또 모든 가족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해요. 오늘 복된 날 네. 지금까지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 습관의 저자 홍양표 박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 발걸음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